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QCY T8 블루투스 이어폰 언박싱과 사용 후기 영상입니다. 우선 중국 정발 가격은 99위안 약 17,000원인데요. 이게 할인을 해서 80위안 약 14,000원 정도에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제품 패키징 이미지가 T7과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음색도 거의 흡사하다는 일종의 암시 같은 제품 디자인이 T7과 비슷하기 때문에 안쪽 제품 포장과 구성도 똑같습니다. 이 유닛이 들어있는 케이스 있고요. 약 15cm 정도 되는 타입C 충전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심플 간단하죠. 자, T7과 외관 비교 1대1로 해봤는데요. 무광 재질의 마감은 두 모델 동일합니다. 다만 T7은 좀 각진 디자인, T8은 좀 둥글둥글한 디자인입니다. 바닥도 보시면 두 모델 모두 평평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둘 수가 있어요. 이 하단의 타입C 단자 역시 동일하게 채용되었고, 크기는 T8이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후면의 경첩 부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진 모양이냐 좀 더 둥글둥글한 디자인이냐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케이스 전면에 LED와 리셋 버튼 역시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닛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자, 이 유닛의 차이점은 터치 버튼이 T7은 유닛 헤드 상단에 있고요. T8은 바 부분, 그러니까 꼬다리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T7은 무광 마감인데 이에 반해서 T8은 유광 마감이고요. 그리고 T8은 이 바 부분에 금색 테두리 장식이 있어요. 꼭 담배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또 T8은 이 바가 원형입니다. T7은 그에 반해서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두 모델 모두 하단부에 이렇게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감지 센서라고 했던, 아닙니다. 요거 에어홀이고요. 동일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옆쪽에 있는 동그란 거는 LED예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제 T8은 튜닝홀이 보이고, 반면에 T7은 이 튜닝홀이 유닛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팟 2세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유닛이 일단 살짝 차이가 나는데요. 에어팟 2세대는 이 터치 센서를 따로 디자인한 게 아니라 유닛 헤드 쪽에 그냥 배치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케이스 자체는 에어팟 2세대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광택이 가장 많이 나고요. QCY 제품은 바닥이 평평해서 세울 수 있지만 에어팟은 세울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카피한 디자인이라고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T5S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T5S가 유닛 자체가 보시다시피 더 큽니다. 헤드 쪽도 더 두툼하고 전체 길이도 약간 더 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닛을 1대1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요런 차이를 보인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앱 연결. 요게 보니까 앱이 업데이트가 한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연결을 했는데도 역시나 첫 이미지는 좀 생뚱맞게 T5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고 나서 이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이미지도 다른 제품의 이미지가 뜨고요. 이건 저만 그런 건지 하여튼 디테일이 좀 없는 QCY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또 제대로 된 T8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 터치 설정은 T5S나 T7과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두 번 터치, 세 번 터치, 전곡, 다음곡, 볼륨 조절 등등이 가능하고요. 기타 다른 설명은 안 드릴게요. 워낙에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EQ 설정은 T7만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취향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T8은 T7과 마찬가지로 착용 감지 온오프 기능이 있는데요. 이 센서는 에어홀 앞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터치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재생과 멈춤이 바로바로 되죠. 상당히 민감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 터치 센서 역시 반응이 빠릅니다. T7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이 두 번 터치 전곡 다음곡 설정했는데 요게 잘 돼요. 그리고 세 번 터치의 볼륨, 이 볼륨도 바로 조절되고 괜찮았습니다. 자, 다음은 음색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7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정도라면 싱크로율 90% 이상 같은 음색이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 T7 후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5S와 비교해서 음의 분리도와 해상도가 좀 아쉬운 편이고, 하지만 가격대를 고려해서 보면 이게 개쓰레기 음색은 아닙니다. 실내, 그러니까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는 충분히 들어줄 만한 그런 음색이에요. 자, 이번에는 통화음질 테스트입니다. 비교적 조용한 길거리에서 한번, 그 다음 지하철 안에 직접 타서 한번, 두 번 체크해봤어요. 네, 지금은 에어팟 2세대로 통화음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QCY T7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걸어가면서 조용한 거리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통화하고 있는 기종은 QCY T8입니다. QCY T8은 또 어떻게 들릴지 그게 ENC 기능이 좀 더 좋아진 건지. 네, 이번에는 QCY T5S입니다. 어떻게 들릴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조용한 거리를 걸어가면서 지금은 지하철 안에 타서 에어팟 2세대로 통화 녹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QC와 T7으로 통화 녹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화 기종은 QC와 T8입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기종은 QC와 T5S입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자, 테스트 들어보셨는데요. 통화 음질은 통화 환경이 훨씬 많이 더 큰 변수이기 때문에 에어팟 2세대를 제외한 T5S, T7, T8 모두 대동소이하다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T7 통화 음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들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친구랑 통화할 때 그때 유독 좋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음질이 T7이 뭐 T5S 대비해서 개선되었으니까 통화 음질이 중요하다면 T7으로 업그레이드 하라, 그런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자, 다음은 T5S, T7, T8 요 스펙 비교표인데요. 스펙에서도 보시다시피 T7과 T8은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메인 칩셋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음색도 유사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든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가격입니다. 네, 중국 가격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해놨지만 알리나 Q10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실제 구입 가격은 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관련 얘기인데요. 우선 광고 이미지를 보시면 T5S는 DSP, T7은 ENC, T8은 심지어 DSP와 ENC 둘 다 혼용하고 있죠. 이게 DSP와 ENC가 서로 상반된 어떤 서로 다른 그런 개념의 노이즈 캔슬링이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노이즈 캔슬링은 크게 PNC와 ANC로 구분이 됩니다. 소리의 파장을 이용해서 소음과 반대되는 역파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소리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노이즈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ANC 노이즈 캔슬링이고요. 이 PNC는 간단합니다. 그냥 밀폐하는 거예요. 틀어 막아가지고 물리적으로 막아서 소음을 차단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 커널형 이어폰들 이 전부가 PNC를 채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ANC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DSP,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세서 말 그대로 처리 장치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뀐 신호를 가공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 파장을 내준다거나 왜곡을 잡아낸다거나 특정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DSP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소음 상쇄가 있기 때문에 이 DSP가 등장하면 마치 ANC 노캔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T8도 이 칩셋에 DSP가 지원이 되니까 야 이거 노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ENC는 또 뭐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Environmental Noise Cancelling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시에 국한을 해가지고 주변 잡음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 ANC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음악을 들을 때나 영상을 볼 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ENC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ENC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마이크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마이크의 성능과 개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제 발표한 원플러스 버즈의 예를 들면 마이크가 이게 3개가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는 주변 소리 정보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프로세싱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ENC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당연히 통화 음질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10만원 정도 하는 거고, 이 QCY T7이나 T8은 하단에 하나 있거든요. 뭐 어떤 분은 꼬다리 하단에 있으니까 입하고 가깝기 때문에 통화 음질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상상하시는데, 뭐 당연히 이 마이크와 입과의 거리, 방향 뭐 중요합니다. 하지만 T7과 8은 마이크 크기도 작고 개수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꼬다리 하단에 있다고 해도 눈에 띌 만한 통화 음질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요약을 하면 QCY T5S, T7, T8 요 스펙과 광고에 나오는 DSP와 ENC는 어떤 상반된 개념의 노캔의 종류가 아닙니다. DSP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세서 혹은 프로세싱을 의미하고요. ENC는 통화 시에만 적용되는 주변 소음 감소 기능입니다. 이 ENC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이크의 위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이크의 성능 그 자체 그리고 개수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T7과 T8의 디자인이 콩나물 모양의 ENC 기능이 있다고 해도 다른 모델들 대비 월등한 통화 음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요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T8을 사용하면서 느낀 뭐 직접적인 소감이랄까요? 우선 유닛이 광택 마감이다 보니까 살짝 미끄러운 감이 없잖아 있고요. 이 T7은 터치 센서가 유닛 상단에 있어서 귀 안쪽 방향으로 터치를 하기 때문에
유닛이 이제 고정되는 느낌이 있다면, 이 T8은 터치 부분이 바 상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톡톡 치다 보면 유닛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빠질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외에 뭐 음색이라든지 통화 음질이라든지 기능에 있어서는 T7과 차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두 모델 중에 저렴한 거 사시면 됩니다. 할인 많이 되는 모델로. 이 오픈형이 취향이신 분들은 뭐 정말 아무거나 구입하시면 돼요. 네. 결론이 너무 간단해서 당황스러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팟용 실리콘 이어팁 역시 호환이 됩니다. T8과 귀에 잘 맞지 않는 분들께는 요거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은 QCY T8 언박싱과 사용 후기였습니다. 괜히 샀어요. 가격이 싸가지고 그냥 사긴 했는데 T7과 차이도 없고 이게 중국 내수와 글로벌 뭐 요런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모델을 중구난방으로 출시를 할까? 예,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속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화 음질 관련해서 일부 약파는 사용 후기, 예, 요거 믿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참 어이없는 후기가 많던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